클립이라던가 뭐 크로스 어텐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쭉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확산 모델 응용은 이제 막 방금 얘기 나왔듯이 이제 어떤 식의 서비스가 있냐, 뭐 많이 아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던가 뭐 미드 전이 요새 플럭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의 이게 엠파렌으로 플럭스로 호출해가지고 이미지 예를 들어 뭐 귀여운 고양이가 장난을 치는 사진을 실감나게 그려줘라고 하면 이게 요새 그 우리 그 스터디방 그 우성님이 소개해 주신 그 남박사 강의에서 어제 공부한 거기 나왔던 건데 이 플럭스라는 그 디퓨저를 사용해서 그 걔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걔를 통해서 이제 로라를 적용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말을 줬잖아요. 이 말을 준 조건 기반으로 이제 방금 보신 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엠파렌 하시네요. 예. 말을 쓴 게 바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오픈 AI 써갖고 뭘 좀 네. 텍스트를 수정을 하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플럭스용으로 적절하게 얘를 이제 프롬프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뭐 아, 쳤을 때 그거를 이제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출력이 되도록 앞에 프롬프팅을 하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여기에다 이제 로라를 적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 챗GPT에다가 뭐 지브리프로 뭘 그려줘 뭐 요렇게 네. 하는 걸로 프롬프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서 그렇죠, 집어넣어야 그렇죠. 예, 되는군요. 그 GPT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네, 우리 네. 아, 같은 거죠. 그게 아마 개발자도 까보면 그런 내부적 프롬프팅 해가지고 음, 던지는 걸로 구현이 됐다고 예전에 그 누구냐, 조 코딩인가 어딘가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선 조건부 확산 모델에 대한 기존의 확산 모델의 목적이 뭐냐면 모델 자체가 이제 이런 PX를 모델링 그러니까 어떤 그 X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확산 분포를 만드는데 얘가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조건을 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줘서 그걸 기반으로 원하는 그림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텍스트 기반이면은 조건을 주는 거고 어떤 이미지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이제 저해상도 뭐 이런 거죠. 우리까지 이제까지 여기 이 예제에서 이제 엠니스트 모델로 숫자를 줘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뭐 3을 줘서 3을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복습을 하면 요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t 시점에서 이제 그 t-1 이미지가 한 단계 이미지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 요게 이제 뮤라고 이 모델을 말하는 그 xt와 t 있을 때 그 한 단계 전 단계 이미지 하나를 줄인 단계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모델에서 이제 요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그 제거된 노이즈를 예측해서 요런 모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 노이즈를 실제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모델을.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이미지가 한 단계 제거된 거였지만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이제 해당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역확산이라는 게 이제 확산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고 역확산지를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XT를 넣었을 때 한 단계 전 XT-1을 예측한 확산 그 이제 제거하는 요 모델이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분포 N이라는 요 분포에 맞춰서 나오는데 어떤 분포냐면 이 모델이 예측한 그 여기 평균과 분산 기반으로 이제 요 분포에 맞춰서 그 요거를 예측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X0 그러니까 클리어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은 이제 완전 표준 정규 분포인 상태에서 XT에서 시작하고 그걸 이제 조건부 분포로 이제 앞에서 맨 왼쪽부터 이제 하나씩 조건부 분포를 이렇게 곱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XT라는 게 이제 앞서 배운 그래서 이거를 이 포르프로 들고 막 이렇게 한 게 그거를 이제 한 방에 하는 거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지난번에 권선책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요게 이제 조건이 없는 여기에 조건이 없잖아요. 어떻게 넣냐? 그냥 Y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모델에다가 요게 X 대신에 이제 Y를 동일하게 보시면 다 동일한 Y거든요. 동일한 Y를 요거 이제 시각화하면 뭐 이런 식이 느껴요. 뒤에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Y를 주면 뭐 뒤에 요게 Y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방금 보신 뭐 이런 느낌이 수식적으로는 다 Y가 이렇게 그래서 각 시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된다.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렇게 Y만 넣은 거죠. T뿐만 아니라 Y가 같이 해서 Y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XT에서 한 단계 노이즈를 제거한 건 이런 식의 분포를 따라서 모델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평균 버전은 요거고 노이즈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델은 요 노이즈를 예측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산 모델은 결론적으로 요 하나만 들어가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요 한 단계의 모델을 이제 이미지 노이즈를 예측한.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부 확산 모델의 신경망이 출력하는 것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는 이 노테이션이 이제 이걸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노테이션을 요게 나오면 이제 이게 신경망의 결과물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부 확산 모델 구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나왔죠. T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인파 위치 인코딩 기반으로 이 수식에 따라서 일정한 문자열이 나와요. 숫자 벡터가 나와요. 근데 이제 Y는 인베딩 문자열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저해상도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라벨이라던가 근데 이건데 이거를 실제로 요 방금 만든 그 사인파 위치 인코딩에 실제로 구현이 이렇게 더해주려면 결국 디멘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요 Y 값의 조건을 이 사인파 위치 인코딩의 디멘션과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더해주는 형식을 같이 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 자체는 취해서 그 인베딩 요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현 자체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엠니스트를 쓰잖아요. 엠니스트가 이제 라벨 수가 10개예요. 그래서 요 n 넘스는 10개고 그래서 인베딩 형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10바이 그 타임 위치 인코딩의 디멘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더해주잖아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라벨 개수 바이 타임 그 인베딩 디션으로 쉐입을 만든 인베딩 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특정 라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라벨에 대한 어떤 인베딩을 타임에다가 더해준다. 이렇게 구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확산 모델에 대한 클래스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U 형태로 돼가지고 확산 모델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뭐만 다르냐면 요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이제 요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있으면 인베딩 층을 만들고 포워드 단계에서 해당하는 그 층을 타임에다가 더해주는 게 들어간다. 요거 빼놓고는 다 순전파 역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를 정리한 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임 디멘션하고 넘의 개수를 가지고 쉐입으로 넘 라베스 바이 타임 인베디드 디멘션으로 그 인베딩 층을 만들어서 걔를 이제 더해가지고 만든다고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콤보 블럭이라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퓨저 나머지 클래스는 뭐 디노이즈하고 샘플링하는 건 앞에 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제 샘플링 부분에서 이제 디노이즈를 불러가지고 포르포 돌면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돌려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 자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그 디비전 모델이 요거는 그냥 해퍼 함수, 그냥 이미지 시각화해주는 함수고 이거는 타임 딤의 그 시간 인베딩 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 컴보 블럭의 클래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확산 모델 관련된 거. 이 안에서 유형 그 유넷에서 구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신 그 nums 해가지고 인베딩 하는 거 있고 포워딩 단계에서 이제 그 라벨이 있으면은 시간에다가 더해주고 나머지는 다 다운하고 업 하는 과정이 다 동일하게 있고요. 앞에 거랑. 그리고 이제 디퓨저 이제 확산 모델을 이제 조건부 유넷 모델이고 그렇죠. 이게 유넷 모델이고 이제 확산 모델이 밑에 디퓨저 모델 클래스에서 이제 애드 노이즈 하는 단계와 노이즈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헬퍼 함수죠. 이미지 변환하는 거고 이 생성하는 단계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노이즈를 추가하는 부분이 이제 학습할 때 요걸 사용해 가지고 이미 학습할 때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 정답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정답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예측한 걸 만들어서 이 두 가지 간의 거리가 없도록 그 모델을 아까 유넷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학습된 요 모델을 실제로 쓸 때는 이 디퓨저 샘플에다 모델을 줘가지고 요게 그 확산 모델에 여기다가 모델을 줘서 이 디노이즈에 전달을 해줘요. 이제 포르프를 따면서 이제 단계별로 쭉 역확산 모델을 디노이즈 함수 내에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식에 따라서 이거 그냥 그대로 구현한 거고 공식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그걸 이제 디노이즈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디노이즈 해 나간다. 예측한 거 가지고 디노이즈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어, 예측한 거잖아요. 요게 엡실론 요게 이제 에러 아까 보신 에러인데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평균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노이즈가 한 단계 그러니까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를 추정해서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단계를 쭉 거치는 거를 하다 보면은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한 10단계 정도 하는데 보고 10 정도 하는데 에러 레이시 충분히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샘플링을 좀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라벨에 맞는 라벨에 준 거예요. 조건을 줬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가 꽤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설명해 주셨던 걸 예, 이렇게 총을 했고 이제 여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학습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니라 다른 거는 이것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제가 지금 3060이고 CPU가 12600K인가 그래서 이제 한 이포크 하는데 좀 걸리니까 한 200초 5분 3분 4분 걸리겠네요. 자, 요 정도가 되고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네. 그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분류기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건을 하긴 했는데 그 레벨 정보를 그냥 주기만 한 거고 그래서 얘가 뭐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가 무시될 수가 있지 레벨 정보가 그레디언트가 약해져서 뭐 프로포게이션 할 때 학습이 안 되거나 뭐 레벨이 입력 이미지나 구조에 언급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 그래서 이제 모델을 무시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가이던스를 학습하는 과정 페널티 그러니까 모델에 따르지 않으면은 페널티 구조가 필요하고 그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려면 결국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스코어 펑션, 뭐 점수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점수 라벨 기반의 어떤 점수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점수를 영향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원에 따라서 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점수함수가 필요하다. 점수함의 설명. 그래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확률 통계에서 쓰이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 설명을 일단 제너럴한 스코어 펑션에 대한 설명한 게 요 10.2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게 10.22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제 우리가 방금 모델이 예측하는 게 T 단계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정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모델이 특정한 이 시간 위치 T하고 XT 쓸 때 보시면 저 모델 이렇게 엡실론 세타 T를 이렇게 예측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거를 그 점수 함수 표현을 하면 요게 돼요. 요게 이제 뒤에 증명이 나와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식에서 10.1에서 점수 요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네뷸러에다가 B에 XT 요 부분이 이제 점수 함수인데 여기 노이즈는 점수 함수의 상수배 요거 뒤에 한번 나오니까 이건 기억해 주세요. 그 모델이 뿜어내는 그 에러는 노이즈는 점수 함수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점수 함수의 결국 이제 요걸 학습하는 사실 같은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점수 함수가 얘인데 얘가 뭐냐 이제 뜯어볼 건데 결국 이제 XT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그 로그 가능도에 대한 그 XT에 대한 기울기예요. 요게 네뷸러인데 이게 이제 XT 자체가 이제 다차원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차원 벡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기울기를 구하기 표현하는 방식 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실제 모델이든 아니 모델이 근사한 것 실제 확률이든 뭐 모델이 근사한 거든 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점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점수 함수를 이렇게 부른다 얘를 그래서 이제 얘를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점수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금처럼 그 x의 로그 가능도의 어떤 기울기인 거고 그거에 대한 입실론 에러는 거기에 상수배를 한 건데 왜 점수 함수로 이 로그 가능도의 p를 해가지고 왜 점수 함수를 부르냐면 이제 그 애초에 얘가 이제 어떤 x값 입력에 대해서 가능도에 대해서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이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경사가 이제 어떤 게 크게 되냐면 X 방향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확률密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큰 값이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방향 커지는 데이터가 또 그럴듯한 방향으로 어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돼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기울기를 어떤 점수 함수라고 불러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산 모델에서 이제 그런 점수 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쓴 이유가 그 방향으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산 모델에서 이거를 요거를 점수 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걸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점수함수 다시 정리하면은 약간 요거를 이제 요식을 이제 요걸 나누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 이필런으로 학습 점수함수를 학습을 시켜도 된다. 그리고 요걸 표현을 이제 앞으로 요렇게 하겠다. 아까 얘는 뭐 입실런에 뭐 세타에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이제 스코어를 s를 가져와서 이제 s에 세타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아까는 엡실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스코어를 가져와가지고 그 점수 함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게.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엡실론의 상수 서로 같은 거고 요걸 학습시키나 요걸 학습시키나 마찬가지나 요걸 학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그럼 애초에 그럼 얘가 이게 뭐냐? 얘 이필론은 알겠는데 이 모델은 얘가 왜 얘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제 10.2.2절이고요. 얘는 이제 앞에 내용이 시간 t의 노이즈 x는 요 t는 x0가 주어졌을 때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배웠고 알파 t의 반은 뭐 베타들을 쭉 뭐 곱해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는데 얘를 이제 재변수와 트릭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엡실론을 이제 표준 전기 분포를 따르는 특정한 분포에서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이제 요 평균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의 루트 값 이게 분산이니까 이제 표준 분포로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엡실론 더하는 것만으로 이제 요거에서 만들어진 샘플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앞에 그때 제가 이거 여러 번 제가 권창희님께 뭐 이거 여러 개 막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권창희님이 이게 결국 이제 표준 평균이고 이게 분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편차를 더해서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앞에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TWD 공식이라는 게 또 나와요. TWD 공식을 기반으로 변형을 하거든요. TWD 공식이 뭐냐면은 좀 배워야 될 게 많죠. 일단 요건 복습이었고 TWD 공식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포가 뮤하고 시그마를 가지는 평균이 뮤고 이제 그 분산의 시그마를 가지는 이런 분포에서 이제 어떤 x를 구하고 싶은 샘플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어떤 전제냐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x에 막 노이즈가 막 있어. 어떤 뮤라는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이 뮤를 알고 싶은 뮤의 명확하게는 미우의 기대값을 알고 싶어. 어떤 더 정확하게는 그 요런 분포가 있는데 어떤 샘플 x가 딱 주어졌을 때 샘플 x가 주어졌을 때 그 샘플 x에 알려지지 않은 요 분포의 평균의 다시 기대값 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이제 이거 트위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뮤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뮤의 기대값을 몰라요. 저 모르지만 대략적인 샘플만 갖고 있는. 근데 그 샘플의 x에다가 그거에 이제 공에다가 요 스코어 있잖아요. 여기 점수 함수라고 x의 그 로그 가능도에다가 요거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변화량 표준 편차 막 흔들림 노이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샘플에다 그 노이즈를 더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울기를 구한 게 대략적인 그 x의 어떤 알려지지 않은 평균의 기대값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TWD 공식이라는 게 이제 요 사람이 트위지 자기 이름 붙인 1981년에 나온 그래서 관측값에 노이즈가 섞여 있는 전기분포가 있다고 해 거기에 숨겨진 분포 평균의 기대값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원래 그 추정값 관측에다가 그 관측값의 그 스코어 점수를 더하면 이런 그 기대값 그 해당한 데이터의 그 숨겨진 평균의 기대값이 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요 형식이 요거예요. 요게 주어졌을 때 요렇게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 요걸 통해서 우리가 XT를 뽑잖아. 요 그 XT의 요 공식에다 요거 그냥 대입을 하는 거. 얘가 얘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제 요걸 구하는데 이 뮤 자리에 요 루트 x 알파 t 바 x 제곱 x 제로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공식 대입이에요. 하고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별표라서 마지막이니까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부분 나온 식이고 그걸 이제 그 하나 나온 건데 얘를 이제 식의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넣은 게 이제 요 식이고요. 얘를 이제 다시 이제 기대값의 요 원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형성으로 이렇게 분배한 거고 그걸 이제 그 상수 인수 분리라는 기대값 상수 인수 분리를 써가지고
요거 앞으로 떼어난 게 요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요걸 다시 이제 얘하고 캔슬 아웃하고 부호를 이제 바꾸고 요 상태에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 XT가 하나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정확한 평균 대신 하나의 샘플만 보고 평균점을 간주하자라는 몬테카를로 방식을 해서 요걸 날려버려서 엡실론이 떨어지고 오른쪽은 요거 해서 이제 위에서 보시. 하여튼 뭐 이거는 하여튼 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 자체를 이걸 기반으로 요 점수 함수를 기반으로 확실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요 뒤에 노테이션이 이제 요게 계속 나와요. 모델을 아까 이필론이 아니라 요게 나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물리적인 의미가 우리가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 로스를 계산하거나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예, 학습할 땐 그렇죠. 학습할 땐. 쓸 때는 예, 안 써. 예. 쓸 때는 안 쓰죠. 쓸 때는 얘가 필요 없는데 학습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XT라는 놈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을 구하기는 쉬운데 이게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올 때 평균 추정이나 입실론 추정을 계속하면서 뭔가 학습을 시키기 위한 용도로 지금 이게 쓰인다. 물리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 그러니까 뮤를 이렇게 추정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가 전체가 있으면 뮤는 구하기 쉽죠. 근데 이게 하나씩 뭐 뮤를 구하든 뭐 입실론을 구하든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야 생각해 보면 되니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네. 만드는 모델을 만들때 그거를 뮤를 그 샘플의 뮤는 구할 수 있죠. 어떤 사람 전체의 평균에 대한 뮤를 어떻게 그러니까 샘플의 뮤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전체가 하지만 그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의 전체를 대표하는 왜냐면 사람 전체에 대한 얼굴을 우리가 안 갖고 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게 이제 추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추정을 하기 위해. 뮤는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음.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자체 수식에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데 급급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게 저, 확률이 진짜 네. 악마 같은 거가 너무 진짜 사람 이해시키기가 힘든 저 형태네요, 진짜. 질문 하나. 네. 저기, 이 점수 함수하고 퓨리의 변환 있잖아. 네.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점삼성 퓨리의 트랜스폼이랑 퓨리랑 비슷한 게 아니냐고요? 글쎄요. 어떤 네. 모르겠는데요. 평균적인 일도 괜찮으시면은 제가 한 3분에서 5분만 여기 네. 화면 좀 이렇게 네네. 설명. 네네네. 이게 왜냐면은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한 디퓨전하고 컨셉이 조금 다른 데서 설명. 네. 확률 그 화면 가져가셔도 돼요.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죠? 이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2015년에 굉장히 저희가 원래 스코어 매칭 랑제비아 뭐 다 굉장히 전에 2015년인가 그 전에 설명됐던 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 말씀하신 그라디언트 이 스코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라디언트예요. 그 그라디언트를 어센드 하면서 뭐 학습을 하고 그라디언트 디센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컨셉이라서 큰 흐름에서 옛날에 나왔던 이렇게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트 여기 수식 보시면은 오늘 설명 들으셨던 수식들이 아주 그러니까 요 논문에서 나온 수식들이에요. 증명해 주신 거. 그래서 원래 백그라운드는 여기서 이제 그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트라는 게 이미 나와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그래서 2020년도쯤에는 저희가 저번에 디노이징 디퓨어블리스틱 모델 해가지고 그 내용이 한 2020년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리가 됐냐면은 이게 SD라는 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저기 옛날에 나왔던 이 스코어 베이스드라고 이게 디퓨전 모델하고 수학적으로 이 수식을 봤더니 둘 다 어떤 수학적인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수학적인 프레임 안에 둘 똑같이 다 들어가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하셨던 지금 오늘 설명 들으셨던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내용이고 저번 시간에 들었던 DPM 여기 DDPM 모델 마지막으로 최근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프레임 안에 이런 수식을 확률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하면은 둘 다 이 포맷 안에 들어오더라 하는 게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된 이 디퓨전과 최종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아주 짤막하게 이제 왜 그라디언트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요 그림 보시면은 그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사람 얼굴 데이터들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멀티 디멘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축 1차원하고 2차원에다가 일단 표시를 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런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다고 굉장히 좁은 영역에 보기엔 되게 굉장히 좁은 영역에만 우리가 보기에 의미 있는 이 나머지 허용 공간은 아무거나 찍어서 보면 우리한테는 쓸데없는 데이터인데 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도 좀 별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여기서 이 호연 영역에서 아무 포인트 하나 찍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무거나 찍은 지점에서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향한 어떤 그라디언트 벡터가 만약에 이 노이즈, 이 허옇게 아무나 찍혀있는 이 공간, 이 그라디언트만 계속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따라서 올라가고 의미 있는 공간이 나왔. 이런 지금 했었던 이 그라디언트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P라는 어떤 확률 분포, 진짜 트루 여기서 어떤 X라는 건 이미 지점이고 여기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구할 수만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스코어라고 부르고 스코어만 알면은 실제로 이렇게 아무 포인트나 찍어도 이 그라디언트만 쭉 따라가다 보면 의미 있는 모델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래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그라디언트 그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구할래 하는 게 이제 그 스코어 펑션은 어떤 의미의 x라는 스페이스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내가 이 포인트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니 하는 거는 이제 S 세타 X라는 이 뉴럴 네트워크로 이거를 어떻게 학습하고 지금 하는지가 지금 이 논문에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고서 이해를 하시면 결국 스코어 매칭에 기반한 생각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그림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입문서라서 초기 버전에 대한 설명만 하고 디테일하게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셔서 좀 더 이어서 제가 마저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큰 고비랄까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요 설명은 끝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분류기 가이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점수 기반으로 이 가이던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분류기 가이던스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분류기가 없는 가이던스 설명이 그래서 우선 이제 분류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 어떤 모델을 주고 이게 이제 뭐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벨이 10개였잖아요. 레이블이 10개니까 그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거. T가 주어졌을 때 그 Y가 레이블이 뭔지를 이게 이제 우리 흔하게 우리 예전에 딥러닝 했을 때 딥러닝 공부할 때 나왔던 분류기였잖아요. 이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가이던스를 기존 모델 확산 모델은 XT를 줬을 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스코어를 구했다면 조건부 확산 모델은 이제 Y를 주면서 이제 X를 구하는데 이때 이 분류기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좀 Y가 위치가 다르냐. 얘는 이제 X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Y를 구하고 얘는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러면 이제 이 조건부 확산 모델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베이지 정리 이해서 그래서 Y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좌우가 바뀐 게 위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베이지 정리인데 얘를 이제 XT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양쪽에다가 이제 로고 취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식이 정리가 되고 얘 이제 로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곱셈은 더하기 곱셈은 빼기가 되니까 근데 요 맨 나눗셈 부분은 여기 X가 없어요. 0으로 상수니까 0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그 조건부 확산 모델에 대한 스코어는 이렇게 됩니다. 얘를 좀 뜯어보면 조건부 확산 모델 점수는 이 앞에 스코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금 설명한 스코어예요. 스코어고 이 뒤에 부분이 뭐가 결과적으로 이제 분류기의 로그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금 위에서 얘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은 원래 아까 보신 이 분류기에 어떤 더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 여기 써 있는 거예요. 1번은 점수 예측하는 신경 아까 보신 그 S 그거고 이건 이거 분류기를 하나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 얘는 그냥 이 분류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해서 역전표를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이 구한 다음에 얘를 이제 아까 앞에 S 그 원래 확산 모델에다가 이렇게 더해 준다. 그래서 더해 줄 때 그럼 이제 요 뒤에 있는 이의 양을 얼마만큼 줄까를 이제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그 권선희 책임님 그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마를 가지고 스케일 파라미터를 줘서 이 분류기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는. 뭐 그거 반복해서.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요거 S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S를 이렇게 그러니까 노테이션만 바꾼 것뿐이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추정한 거죠. 모델이 이제 이제까지 봤던 거. 모델이 추정한 노이즈, 그러니까 스코어나 노이즈는 어차피 노이즈의 상수배가 스코어니까. 그래서 스코어. 그리고 아까 방금 보신 에 대한 그 백프로포게이션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그 조건부 기반 그 확산 모델의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 확산 모델에 이 분류기를 더해서 그걸 백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얘하고를 추정한 점수를 더해가지고 보정을 하면 얘가 요런 y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기반 확산 모델의 스코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두 번 만들어야 되죠. 얘도 얘까지 학습.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얘를 통합시켜 버리자라는 게 이제 분류기가 없는 그래서 그 분류기가 없는 가이던스는 별도의 모델을 쓰지 않고 하나의 모델로 이제 쓰겠다. 개념을 보면은 이게 조건부 기반의 확산 모델의 그 스코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게 요식이에요. 요식. 맨 마지막에 본 게. 이게 이제 분류기였고. 요거를 다시 베이지 정리 요거를 다시 이제 로그니까 곱하기 나누기 해서 쭉 정리하면 요 밑에 식이 되고 요게 이제 xt가 없는 상수항이니까 제로가 되고 그럼 요거 두 개만 남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게 요거예요. 값만 그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을 잘 보면은 xt라고 하는 게 원래 확산 모델이고 요게 이제 분류기의 또 스코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확산 모델의 스코어에다가 요게 지금 벡터 거리 구하는 공式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벡터니까 벡터의 차는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에다가 이 감마를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에다가 더하고 있죠. 요 지점.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보면은 그 조건이 없는 것을 추정한 거에다가 조건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분류기와의 거리의 감마배만큼을 더한 거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때 이걸 두 개를 각각을 그러니까 요 모델하고 요 모델 각각을 하려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의 모델을 해서 학습을 시킬 때 요 공집합, 요 y 부분이 없는 거, 공집합 부분을 일정하게 그 랜덤으로 여기 뭐 요 예제에서 10%인데 랜덤하게 집어넣어서 그냥 같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한 번의 학습 과정 내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효과를 내는 뭐 이런 식의 모델을 학습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분류기 없는 가이던스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이제 그 하나의 모델인데 거기 안에 이 y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이 있고 없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지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을 이렇게 거리 구하고 원래 거에 더해가지고 이제 요 조건이 있는 확산 모델의 스코어를 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모델인데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같은 모델인데 조건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 차이를 구해서 그거 감마배 해가지고 원래에다가 이렇게 더한 요걸 가지고 조건이 있는 확산 모델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은 사실 이제 드린 거 기반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이게 라이블이 있으니까 라이블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그 레이블에 대한 부분을 인베딩 해가지고 시간에 더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앞에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10% 랜덤으로 10%에 해당하는 것만 그 아까 공집합 조건이 없는 걸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요 밑에는 똑같아요. 그 노이즈만 그 디퓨전 모델의 노이즈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그 모델이 예측한 거랑 비교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똑같고 그래서 그 디퓨전 내에서 그 디노이즈 보시면은 이때 이제 레이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이제 모델한테 준 다음에 위에서 보시는 수식같이 이 레이블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차를 반마배 한 만큼을 레이블이 없는 거에다가 에필론을 더해가지고 에필론을 만든다. 수식이랑 똑같죠? 여기서 만들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한 게 요 식이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보면 대략 한 아까부터 시간이 더 걸려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대략 한 비슷하네 근데 32초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만든다. 근데 워낙 이게 모델 하려는 목적이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요 엠리스트만으로 차이를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명이
예,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엠니스트 수준 소형 확산 모델이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데 얘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에서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는 픽셀 공간을 그냥 그대로 놓고 있죠. 왜냐면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는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놓고 모델을 그냥 놓고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의 차이는 이제 이거를 일정한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벡터열로 바꿔 모델 앞에 그 딥러닝 모델 VA 앞에 우리가 배운 거 사용해서 일정한 크기의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벡터, 일정한 크기의 벡터열로 바꾸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산 모델을 그때 이제 조건으로 아까 우리 박정원 책임님이 소개해 주신 클립을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를 이거는 이미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앞에 나왔었죠. 크로스 어텐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릴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잠재 공간 부분하고 이제 어텐션 부분, 요 안에 있는 어텐션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잠재 공간 부분, 아까는 이미지 전체를 통짜 모델을 넣었지만 VA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거꾸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그 벡터를 받아가지고 얘가 벡터를 어떤 네이티브 벡터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픽셀 공간을 만드는 요 VA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V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미지와 매칭되는 이제 웹사이트 몇몇 개를 긁어와서 그거를 이제 인코딩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유사도가 뭐 비슷한 건 비슷하게 틀린 건 틀리게 학습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때는 이제 요걸 쓰겠죠. 텍스트를 주고 요 부분만 사용해서 요 벡터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게 이제 클립의 사용 방법. 그렇게 클립으로 또 클립의 그 텍스트 인코더부터는 벡터열을 가지고 이 그 유넷에 보면 우리가 그 컴보 블럭부터 이제 컴보 블럭을 지나칠 때마다 피처 맵이 나와. 거기에다가 이제 얘를 더해 주는데 그때 이제 단순히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크로스 어텐션 기반으로 즉 요 텍스트하고 유사한 요 피처 맵의 어떤 출력물에 어텐션 스코어가 더 부과되도록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치게 되면은 결국 텍스트의 조건을 반영한 더 이제 튜닝이 된 그런 값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 어텐션을 다행히 앞에 설명해 주셔서 이걸 좀 빠르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게 쓰기는 되게 편해요. 그냥 좋으신 분들 되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다 올라와 있어서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허깅 페이스가 아니구나.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라이브러리 그냥 디퓨저 여기서 이제 모델 이름을 정하고 모델 불러온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프롬프트 포를 돌면서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게 그러면 이게 필요 없잖아. 아 이거는 제가 저거네요. 요거는 제가 로컬에 갖고 있는 그 무대 저장소 유심이고 여기에서 불러오는 그러면 이게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오는 거 여기에서 불러와서 걔를 파이프라인 요 조건을 주면서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위에 이걸 다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보시면 이제 이거 그냥 GPT로 그냥 그 르누아르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은 이제 뭐 5초당 되게 쉽게 빨리 나오더라고요. 저 모델을 이미 받아놔서 모델 받는 과정은 없고 대략 그래도 한 5초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혹시 뭐 만들어 보고 싶은 화가 이름 있으세요? 렘브란트 복사해서 일단 다 만들어졌나? 뭔가 르누아르 인곡 뭐 비슷히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 요거를 처리하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넣으면 솔직히 저는 렘브란트 스타일 잘 모르는데 비슷한 것 같나요? 뭐야 이거 왜 블랙이 나와? 이거 잘 못하네. 영보에 보여지면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브론맨 게더러 뭔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뭐 앞에 설명드린 것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 플럭스가 아니라 리플리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요런 거를 이제 로컬에 깔아서 요 레플리케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 생성 모델을 이제 API 호출로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팅만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로라나 이런 것도 반영하면서 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원인 뭐 쓰는 거는 사실 원리를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라라던가 그리고 이게 어떤 조건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쓰면은 좋으려나? 예. 이 모델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마무리할까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식이 많아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래서 밑바닥이 끝났고요. 자, 다음 주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AI 엔지니어링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아직 이거는 제가 번역본은 안 올렸는데 조만간 올릴 거고 태호책임님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LLM은 이제 최선희 씨 이제 인베딩 뭐 레그 계속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요거 다음 주 지나면 6월 7일 날 쉬는 날이에요.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빼놓고 다 LLM만 있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한 5분 정도만에 끝날게요. 뭐 어제 그 우성님하고 같이 저희 그 스터디 그 채널하고 님 채널 관련해서 그 채널 관련된 그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사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를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일인데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어떤 식의 컨텐츠를 뭐 만들고 뭐 이런 조언들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선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 채널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구독자를 좀 더 늘리고 좀 더 어떤 수익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뭐 사업이라고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유료 강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유료 회원을 모아본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뭐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리소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관련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스터디를 그냥 공부하는 것 플러스로 약간 채널 관리나 콘텐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시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발표 자료를 일정한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발표 자료의 템플릿을 만나거나 리소스를 필요하게 뭐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리소스를 같이 준비한다거나 뭐 영상을 약간 좀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뭐 기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추가적인 리소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운영 관련돼서 좀 더 발언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그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이나 금전적인 이익이나 어떤 기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 활용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인벌브 돼서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계시면 좀 관련해서 좀 의견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6월 7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7일 날 한번 관심 분들을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우리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같이 해봤으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예전에 워크숍도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이걸로 어떻게 좀 수익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 그 마카오에서 워크숍 하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어떤 그런 수익화를 하기에 되게 적절한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 이미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저희한테도 막 계속 강의도 들어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좀 더 이 스터디 채널과 스터디 운영을 좀 더 정비해서 좀 그 대중적인 그 대외적인 니즈에 좀 부합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면 우리가 좀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좀 다양한 각도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네, 화두를 아직 이제 10월 6일까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네.